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궁금증이에요. 문법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문장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 단어를 외울 때도 저게 왜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됐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거.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알아내고 나면요,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에서 가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 동사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갈행이라고 알고 있는 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거 하면은 딱 행자가 떠오르잖아요. 뭐 여행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행이 이제 중국어로는 싱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글자를 안 쓰고 취, 그 한국어로는 거예요. 과거, 그 과거로 간다 뭐 이런 과거 할 때의 그 거자예요. 갈 거자. 그 취. 그게 왜 그 가다라는 동사가 됐는지 더 우리가 잘 아는 행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취라는 글자하고 그 행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싱 이거하고는 그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에서 가다라는 동사를 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싱이 아니라 취를 쓰게 됐는지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고대 중국어의 어원이나 뭐 문자 발전 과정 그리고 쓰임새의 차이 뭐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걸 또 뭐 고대 중국 뭐 나오고 막 복잡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니까 공부로 생각하지 만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우선 그 취하고 행 그러니까 싱 그러니까 거라는 글자와 행이라는 글자의 기원하고 문자적인 의미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취의 문자적인 기원은 그러니까 갈 것자 이 취라는 글자는 한국어 한자식으로 읽으면 갈 거 그러니까 거가 되는데요. 그 중국의 고대 그 이제 그 문서 설문해자라는 게 자주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인용이 되는데 이 설문해자에 따르면요. 출야 즉 한국어로 하면은 나가는 것이다. 그런 설명으로 나타나는데 한자로 출야라고 해놓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 설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걸 의미해요. 영어로 리브하고 같은 개념이죠. 이게 취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떠나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그 이동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없앤다라는 뜻을. 그게 어떤 물리적인 또는 추상적인 산물을 없애는 행위를 표현할 때 거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의미와 없앤다는 의미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글자죠. 지금 이 글자는 많이 간략화됐지만요. 이 글자의 고대 그 원래의 형태를 보면 제가 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를 보면 보세요. 윗부분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어떤 장소를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떠나서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게 이 취라는 글자예요. 한국에서 이제 이 글자가 쓰여진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요. 의외로 이제 그 간단한 의미로 쓰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거래,
우리가 거래할 때 이 취자를 썼어요. 거자. 그게 거래, 뭐 서로 주고받거나 뭐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또 과거, 뭐 지나간 시간, 그게 즉 옛날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과거 할 때도 이 거자를 썼어요. 이 취. 그게 이런 거나 또 없앤다라는 뜻으로 쓰여 가지고 거세, 여기에도 이거자예요. 이 취자예요. 그리고 제거한다 할 때 제거,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쓰였어요. 이 글자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주로 쓰이다 보니까 간다라는 글자로 연상이 쉽게 탁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다라는 뜻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한자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편한 대로 이렇게 고정해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그 뉘앙스하고는 가끔 이제 다르게 쓴 경우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더 이 의미로 많이 썼는데 한국에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취라는 글자와 행이라는 글자가 다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행자로 그거를 쓰고 취라는 글자는 다른 의미로 이제 원래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행이라는 글자, 그렇게 이걸 이제 어떤 문자적인 기원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요. 행 역시 이제 설문해자, 이 설문해자라는 게 중국 고대의 중국 문자, 그렇게 한자를 해설하고 뭐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래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족지소지야 이런 한문 문장이 있었어요. 발이 이르르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기본적으로 행자는 걷다 또는 길 또는 이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요. 그거는 뭐 고대의 그림 문자까지 안 가도요. 지금 한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에는 왼쪽 발이고요. 옆에는 오른쪽 발이에요. 발자국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게 행이라는 글자예요. 그게 왼발과 오른발 이렇게 발자국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행이라는 글자예요. 이거는 이제 움직인다, 걸어간다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쓰임새를 살펴보면요. 먼저 취의 쓰임새,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 쓰임새를 보면은 취는 동사로 특정 위치를 떠나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그거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목적지로 가는 행위, 그거를 더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보면은 我要去公司 이런 거, 나는 회사에 간다. 이 문장에서 취는 뭐 집이 됐든 어디 됐든 어딘가에서 그곳을 떠나서 회사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취는 이동의 개념 말고도 없애다, 뭐 버리다, 떠나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로도 두 번째 의미로도 중국어에서 쓰여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뭐 오류를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취디아오 조 이런 거 취디아오 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오류를 제거한다. 취디아오 추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보면요. 행은 싱, 그러니까 싱, 이제 중국어니까 싱으로 발음을 하죠. 싱은 걷다 또는 어떤 길로 가다라는 이동하는 장소적 의미보다 나의 행위, 행동, 요 동작, 요거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어요. 이동의 경로보다는 행위의 과정, 내가 걷는다, 보행한다, 뭐 이것도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보행이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의 과정을 더 중시해요. 예를 들면은 타짜이 루샹싱조, 그는 길 위를 걷고 있다. 그게
타자의 루샹 시잉조. 그는 길 위를 걷고 있다.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없잖아요. 목적지 없이 그냥 뭐 어디 가는지 몰라, 보는 사람은. 모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 그 동작, 그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싱이 쓰이는 거란 말이죠. 또 이제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일반적인 동작을 가르치거나 규율 또는 뭐 허락된 일을 수행한다. 이런 수행할 때도 행자잖아요. 그런 어떤 확장된 뜻을 포함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거의 싱 이런 거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거의 싱, 여기서 싱은 단순히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쓰여요. 뭐 움직이다, 행동한다,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싱이 아니라 가다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였을까 생각해 보면,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봤어도 뭔가 그래서 이게 느낌이 살짝 오긴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취가 싱보다 의미적으로 이 간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로 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취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떠난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한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영속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죠. 그 어떤 목적지의 개념이 있고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 이런 게 아주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싱은 그 뭐 이동하는 장소적 의미보다 그 이동 자체나 그 과정, 동작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 이동이나 목적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동의 방향성이 없거나 뭐 추상적인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뭐 나는 걷는다 하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걷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한다. 건강을 위해서 취를 쓰면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나는 뭐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그럴 때는 싱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행동을 말할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단어가 쓰일 수 있어요. 이동의 방향성이 없거나 추상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는. 고대 중국어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방향성을 동반한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더 적합한 표현이 필요했는데,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취가 더 자주 사용되고 더 간다는 의미로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취라는 글자가 동사로 이제 굳어진 것이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굳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반면에 행은 과정을 중심으로 하거나 움직임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유용하게 쓰여왔기 때문에 어떤 동작적인 이동, 행동, 이런 뭐 동작, 움직임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초점이 더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중국 전통적으로 어떤 여행과 이동에 대한 중요성이 컸던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떠난다라는 행위, 취라는 행위와 도착의 행위, 라이, 오는 행위죠. 올레자, 한자로 올레자죠. 라이. 그러니까 취, 떠난다, 취, 도착하는 라이가 짝을 이루는 어떤 그 경향성 때문에 취, 떠나다와 라이, 오다가 어떤 대립적인 개념으로 빠르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싱의 경우에는 더 광범위하게 걷다, 진행하다, 실행하다, 뭐 이런 어떤 특정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더 초점이 맞춰진, 동작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뜻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취는 구체적인 방향성과 어떤 목적을 가진 이동, 어디론가 가는 행위를 강조하며 동사 가다라는 의미를 주로 사용되었고요.
행, 그렇게 싱, 이거는 움직임의 과정이나 동작 자체를 나타내고 뭐 걷거나 어떤 물리적인 추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뭐 여행이라는 단어로 한국 한자 발음으로는 여유라고 읽히는 리오가 여행이라고 읽히는 리싱보다 더 자주 쓰이는 것도 뭐 이 영향도 좀 있다고 봐요. 이 뭐 여행 단어에 관한 건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다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튼 치가 이 가다라는 동사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싱보다 치라는 글자가 기원적으로 떠남과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전이나 막 어원까지 나오니까 막 좀 어렵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뭐 저 마틴 쌤은 뭐 무슨 뭐 굉장히 그런 뭐 중국 고대 그런 걸 하는 뭐 교수님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전공이 그쪽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어쨌든 그런 막 고전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는 막 외우고 익힐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아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들어가서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고요.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중국어에서 가다라는 의미로 행보다는 취가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었다. 그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하시죠.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